한동훈도 이미 끝났고 한동훈이 끝나면 윤석열도 끝난 것으로 간주된다. 총선까지 오면 국력당은 울어야 하고 5월이 되면 윤석열과 김건희도 울어야 한다. 이 모든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인가?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관계는 평범하지 않아 보인다. 제410회 총선에서는 선거일 14일 전인 27일 만에 야당과 여당 모두 큰 변동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논리를 활성화시키려는 민주당은 정봉주 후보가 골프채 상금 발언과 거짓 사과 논란에 휘말리자 후보 지지를 철회했다. 민주당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야당의 위성정당인 민주통합당은 과거 활동으로 인해 민간 사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의 후보 중 2명을 교체했고 그 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군권리센터 전 감독 임태훈의 지지를 철회했다. 반면 국민당은 정우택 후보의 현금 봉투 의혹과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 개입설을 제기한 도태우 후보의 지지를 철회한 뒤 장해찬 후보까지 지지를 철회하며 늦은 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미 너무 늦었다. 야당과 여당 모두 상대방과 정부를 비판하는 논리로 싸우며 중립적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중의 관점을 강조하며 전력을 다한 전쟁을 벌였다.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의 문제의 일부만이 드러났다. 한동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중의 관점을 말하지만 그 말이 거짓임이 분명해졌다. 도태우의 5월 18일 사건 발언과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상황들로 인해 수도권 지역이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왔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김부겸과 이해찬을 영구선거운동위원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으며 특히 문제가 있는 민간단체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최근 임명 공방에서 점수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22일에는 양당의 선거 대결이 정리되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이며 민주당과 국민당의 임명 후보들의 경쟁력, 지지자들의 결집, 중립 유권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따라 경쟁이 결정될 것이다. 만약 한동훈이 빠르게 독립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수도권에서의 경쟁은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대결처럼 어려워질 것이다. 정우택 후보의 현금 봉투 수수와 도태우 후보의 5월 18일 사건 발언 철회로 인한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은 정부 비판 논리가 폭발할 우려를 낳았다. 따라서 안철수 국민당 공동선거운동위원장이 14일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당 내에서는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임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두 당의 후보들의 발언 논란, 유권자 유혹 정책 남용, 정부와 의료기관 간의 의료면허 확대 논란, 그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양당이 참여한 싸움은 윤석열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야당은 윤석열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여당은 윤석열을 방어하고 있다. 따라서 총선의 결과는 국민당이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다양한 변수 중에서 조국 개혁당의 출현, 해병대 일병 사망 사건 수사와 검찰 독재 종식을 목표로 하며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과 민주당의 이재명 리더십 주변의 결집은 모두 선거 경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또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의사 양성 쿼터 확대가 정부와 의료기관 간의 장기적인 갈등으로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윤석열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그는 발언만 할 뿐 정책이나 국민의 삶에 반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신규 개혁당과 같은 제3의 세력 후보들이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총선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율, 즉 정부 비판 논리에 대한 공감도가 선거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조국 개혁당의 탄생과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은 선거 판도를 실제로 바꿔놓았다. 만약 그 이전이었다면 민주당은 후보 선택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 직면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야당 비판이 강화되어 국민당의 승리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비판이 더욱 강해졌다. 조국 개혁당의 등장과 이종섭의 대사 임명 및 그의 출국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번 폭발하게 만들어 국민당이 다시 우위를 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동훈은 늦게나마 해병대 일병 사망 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이종섭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관심하고 방치한 뒤 이제 이종섭이 나라를 떠난 것에 대한 신속한 반응이 비난을 받았으며 이는 도피 행위로 여겨져 선거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야당의 이전 태도를 바꾸게 만든 큰 문제로 떠올랐다. 15일 광주시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동훈은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출국 금지를 지속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사가 조사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귀국해야 하며 고위급 수사기관이 즉시 이 대사를 소환해야 하며 이 대사는 이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중의 강한 반대 의견에 직면한 태도 변경은 못된 행동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정해 수사기관의 권력남용과 범죄자 도피 도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외교 전문가가 아닌 대사를 임명한 뒤 출국 금지 명령을 해제하여 해외로 나가게 한 것은 권력남용과 범죄자 도피를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대사를 해외로 보낸 것에 대한 비난은 무리가 있으며 출국 금지가 불공정하고 수사 지원, 수사 과정의 비밀 유출 등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반박하며 이종섭 대사의 임명과 해외 출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여전히 윤석열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14일에 황상 대통령 민정수석은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를 포함한 여러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정보력의 일부였다고 밝히며 198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제기자가 허벅지에 칼에 2번 찔린 사건에 대해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황상은 자신의 발언으로 대중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상황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으로 일부는 침묵해야 한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 기관이 대통령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일부 단체들이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정기적으로 시위를 조직하고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는 이를 민주주의 발전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황상 민정수석의 최근 발언에 대해 현재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광기의 정부,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정부의 권력을 지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현명하게 투표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